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저희 미래쌤 미디어에서 오늘까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족의 달맞이 이벤트인데요. 생방송으로 실시간에 답변 달아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4분 골라서 가족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음악회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장 내내 등락을 반복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상품 시장이 일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마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이틀째 주요 지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이 됐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원자재주가 하락한 데 이어서 시어스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대 지수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거의 등락이 없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거의 등락이 없는 가운데 12,80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7% 내리면서 2,841.6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오늘 장에서 0.3% 빠지면서 1,356.6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은거래증거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S&P 업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 가운데 에너지주와 원자재주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품목 중에 절반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화이자의 실적이 2% 안팎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마스터카드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금융주가 순환매가 돌면서 다우지수 하락을 좀 더 제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가 1에서 2% 하락하는 모습 올랐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그간 올랐던 경기 방어주로에 또 관심이 쏠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래프트 푸드와 코카콜라, 맥도날드로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좀 좋았습니다. 4월에 미국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좋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고유가 영향으로 고연비 소형 자동차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 주문도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의 공장 주문은 2월에 비해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그리고 지난달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은에 대한 거래 증거금 인상이 혼조세를 부추겼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빛나된 네. 사망 소식에 따라서 장이 흔들렸던 부분이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뉴욕 그 증시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 전부 본래 위치를 그 되돌아가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그 장 캐스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실적 가운데 원자재와 그 에너지 관련된 주가의 하락에 부추겼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전에 차기의 그 금융 위기의 후보 지역으로 신흥구의 그 상품 시장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제 그러면 이제 위기가 이거 찾아올 때 유명한 하이먼 민스키의 Someday Sometimes라는 시어리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월가에서 보면 사실 은을 비롯해서 이 국제금값의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그 가격이 급등세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실 그 위기에 대해서 우려도 지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월가에서 보면 하이먼 미스키를 해서 최근에 은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위기의 그 전조조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 그 이렇게 월가에서 그 예상됨에 따라서
사실상 오늘 기업들의 실적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된 이런 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게 주가가 비교적 좋을 때는 항상 그 주가에 그 해서 낙관론이 이게 불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뭐든지 그 균형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특정의 그 시장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항상 리스크도 개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아마 원자에 관련된 그 가격 동향에서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그 글로벌사에 있어서는 이런 그 주가 상승과 함께 리스크 요인도 많이 그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투자의 좀 안목을 좀 길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리스크에서 대비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직접 투자보다는 이런 간접 투자에서 리스크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품을 투자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상 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는 우리나라도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는 최근에 보면 이 투기적 속성이 상당히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그 갑자기 들어오다가 내일 당장 빠져나가는 그래서 자본의 유출 문제를 그 서든 스탑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할 만큼 예. 지금은 성격이 좀 많이 변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오늘 그 월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국내 그 자본에서도 캐리 자금 성격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이 항상 주식을 그 선호하더라도 리스크에 대비해서 균형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월가의 그 주가 모습에서는 보면 그러한 그 중용이라든가 균형된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큼 좋은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하루의 그 증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태도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중국 증시를 제외한 이머징 마켓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 증시도 홍콩 증시와 본토 증시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절 이후 휴장을 하고 개장을 했던 상하이 지수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는 어제 0.7% 올랐습니다. 0.7% 오르면서 2,932.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4월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민은행이 긴축을 시기를 좀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전기 공급 부족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 전력업체를 상대로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전력주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업종과 석탄 관련주의 1분기 실적도 좋게 나타난 점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H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는 어제장에서 좀 빠졌습니다. 0.7% 내리면서 13,106.5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빌라덴 사망 이후가 뒤늦게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더니 이 테러 보복 조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나돌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또 미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약세를 보인 것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주가 어제장에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도 내리면서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도 어제장에서 2% 이상 내렸습니다. 18,53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왔던 예상치보다도 기준금리 인상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어제장에서는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RTS 지수도 노동절 이후에 어제 휴장을 하고 개장을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RTS 지수 2.7% 이상 내렸습니다. 이머징 마켓 중에서 좀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마감 종가는 19,076.7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석유 생산업체 로즈네프트를 비롯한 이 석유 관련주가 어제장에서 크게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은가격 하락 소식으로 폴리메탈도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오늘장에서 1.7% 빠졌습니다. 64,3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보베스파 지수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그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철강업체인 우시미나스가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오늘장에서 3% 이상 내리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주가 예측 기법과 또 경기 예측 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돈을 벌려면 새로운 경기와 주가 예측 기법을 읽어오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 생생 댓글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사장님, 네, 리먼 사태 발생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현재 금융위기 어느 정도 상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위기에 대한 그 평가가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주가 지수를 볼 때는 이 주가가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할 땐 가장 먼저 반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평가를 할 때 주가도 좋은 잣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부분 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주가 수준으로 보면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리가 끝났다. 또 오늘 아침자의 모 신문에서 보면 네. JP 모건 회장도 금리가 끝났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는 위기 극복의 3단계로 이론으로 토대를 합니다. 네. 요 이제 위기 극복의 3단계 이론은 초기 단계 그 돈이 부족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liquid crisis, 유동성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을 개선하는 시스템 크라이시스를 극복하는 문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는 누차에서 말씀드린다는 실물 경제, 리얼 섹터와 파이낸셜 섹터가 있을 때 이 금융 섹터는 실물 섹터를 그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동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파이낸셜 섹터 부분에 시스템 크라이시스가 좀 극복이 돼서 심장 박동도 제가 역할을 하고 또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사실 심장 박동에서 밀어낸 혈액이 혈관으로 공급하면서 손발 끝까지 쏙쏙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그 혈액을 잘 받으면 얼굴에 화색이 돌거든요. 그러면 경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바로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심장 박동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설령 그 심장 박동에서 피를 이렇게 뭐 퍼낸다 하더라도 이 혈관에 그 스러지가 있을 때는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체가 혈액을 잘 공급하지 못하면 노랗게 질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스템 크라이시스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되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실물 경제 좀 숨통이 터진 만큼 회복이 되고 숨통이 터진다는 것은 출구 전략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도 위기 이전수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런 위기의 3단계를 볼 때에는 완전히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7에서 8분 응선 정도는 극복됐다. 그리고 나머지 2에서 3분 응선은 일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위기 3년 차에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비상대책은 비정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 돌려주면 이것이 부작용을 안을 수가 있는 소지거든요. 네. 이게 위기 3년째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인데요. 이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까지 극복을 해야 위기가 완전히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위기 극복이 7에서 8분 응선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 극복하고 있다. 이것이 금융위기 3년차를 맞는 위기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예측기관들의 예측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요?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과 투자자분께서는 각종 그 예측기관, 뭐 예측기관도 있을 거고 증권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번 위기 과정에서 각종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스텝을 갖고 있고 예측력이 높다 하는 IMF조차도 이번 위기 과정에서는 가장 예측력이 떨어지고 예측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2개월마다 예측치를 전망을 수정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인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예측력이 떨어졌냐면 일단 위기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다는 것은 결국 예측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한국은행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측을 많이 담당해 옵니다는 우리가 보면은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한 가지 늘어날 때마다 방정식 수가 한 가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4개 변수를 고려한다면 64개 연립방정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00개가 넘는다면 200개가 넘는 연립방정식 모델을 하거든요. 문제는 변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만큼 이 변수 간에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는 다중공선성이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네. 서로 이렇게 똑같은 이런 인식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변수를 고려할 때는 사실 그만큼 예측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999년의 변수와 2000년의 변수와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시계열 자료상에 항상 뭐냐 연계성이 떨어지는 불연속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9년에 형성했던 변수와 2010년에 생겼던 변수 간에 서로 불연속성 생기면 그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그 연결시키는 통계 기법이 너미라는 가변수를 쓴다, 거짓 변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가변수를 많이 쓰고 변수가 이렇게 커질 때는 많아질 때는 예측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특정의 그 기관들이 예측치가 나올 때 보통 이제 예측력을 평가할 때는 통계 기법상에 실적치 빼기를 예상치 요게 이제 절대 오차이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치에서 예상치를 뺀 것을 다시 예상치로 나눈 100분할인 것을 절대 오차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측이 반드시 들어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투자자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에게 안내판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절대 오차를 가지고 틀려더라도 한 30% 이내는 틀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 예측 과정에서 그래도 내놓으려 하는 예측 기관들이 이 예측 오차율이 50%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예측 기관에 우수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유성경 앵커가 그냥 감으로 이렇게 찍더라도 그죠? 감으로도 찍는 네.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2분의 1의 아마, 확률이니까요. 사지선다형 쓰잖아요. 사지선다형에 찍는다 이런 표현을 쓴 네. 만큼 이 찍더라도 그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네. 그만큼 예측 기관들이 사실상 예측력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뭐 그만큼 예측 기관들이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복잡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위기 과정에서 종전의 예측 기법을 하면 각종 변수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것이 사실상 사회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예측 기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OECD의 CLI 지수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예측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측기관의 신뢰라든가 증권사의 신뢰를 위해서는 예측력을 어려울 때일수록 높여야지 그 증권사라든가 예측기관에 대한 신뢰가 돋보이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예측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각 예측기관이라든가 증권사들이 새로운 예측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교적 예측력이 높았던 그가 OECD, 즉 국제협력개발구에서 내놓은 소위 CLI 지수, Compare Reading Index에서 우리말로는 복합선행지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복합선행지수를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할 때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예측, 이 선행변수로 본다면 사실 2009년 2분기에 비간론이 확산됐을 때 세계 경기가 경기의 그 사이클상으로 보면 저점에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시점에서 보면 세계 경기가 2009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경기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네. 미국 경제 경기 회복을 그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전비경제연구소 NBER에서 보더라도 미국 경제 저점이 2009년 2분기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2009년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OECD의 Comfort Reading Index로 본다면 정확히 예측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후에 투자자라든가 각종 경쟁책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을 이렇게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OECD의 Comfort Reading Index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수가 최근에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OECD의 Comfort Reading Index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증시가 앞으로도 비교적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번 위기 과정에서 비교적 예측력이 높았던 이런 OECD의 컴퍼니 리드 인덱스가 다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들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쁜 시각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뒷받침해준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OECD의 CLI 지수만큼 사실 각광을 받았던 것이 IMF의 CVI 지수거든요. 이 지수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CVI 지수는 네. IMF가 이제 개발한 이 지수인데요. 네. 우리나라 말로 보면 기업 민감 지수, 기업 취약 지수 뭐 이런 쪽으로 번역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IMF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측력이 가장 높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신뢰를 이렇게 받았던 것인데요. 이번 위기 과정에서 진짜 스타일이 많이 구겨졌습니다. 예측력이 떨어지고 네. 예측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IMF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의 그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예측력이 높았던 기간인 만큼 새로운 지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또 기존의 모델을 굉장히 많이 보완했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보이는 것은 소위 CVI 이 방법은 기업에 중시해서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것은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세계적 기업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업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국가 이상으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경제 활동하다 보니까 역시 부가가치 창출, 이 GDP라든가는 부가가치 창출에 이 국가 역할보다는 세계적인 그 패권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네. 이러한 그 새로운 환경을 주목을 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비율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 관련된 지표를 활용해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CVI 지수다 하는 네. 기업 민감 지수 내지는 기업 취약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교적 이러한 지수를 보조를 해서 종전의 예측 모델을 보완해서 지금 IMF가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경제 시스템이 좀 정상화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네. 대체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IMF가 위기 과정에서 흐트러졌던 여러 가지 예측력 부분을 많이 교정을 해서 비교적 예측력이 다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각도에서는 기존의 예측 모델을 좀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CVI라는 새로운 환경에 기업이 사실 금융사가 개별과 금융사가 경제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 새로운 환경을 고비를 해서 이런 CVI 같은 이런 새로운 예측 지표를 보완하다 보니까 IMF가 본래 위치대로 예측력을 높여가는 이런 그 본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내용이 좀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런 것을 좀 보는 것이 뉴노멀 시대의 경기를 예측하고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종전처럼 환경이 새롭게 변한데도 불구하고 주가 예측 기법이든가 그다음에 경기 예측법을 그대로 고수하면 사실 그 재테크하는데 크게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하는 점에서 오늘 좀 제가 말씀드려도 진행자께서 좀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그런지 네. 저와 그 대화가 좀 이렇게 격리되는 분위기예요. 아마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 앵커뿐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항상 그런 점이 있습니다는 반드시 아셔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네. 미래에셋 미디어에서는 그러한 이렇게 그런 점도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방송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해서 오늘 방송한다. 시청자분께서 다소 어렵다 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시간이 좀 많이 나오면 특별 좀 강연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예측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녹화를 해서 이 시간의 제약성을 좀 극복하고 시청자들한테 보다 새로운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생소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기존의 재무제표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대차대조법 경기 변동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저도 좀 생소해서 더듬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그 대차대조법을 통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구소장이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해서 사실 이번에 일본 대지진 사태와 함께 다시 부각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압축 성장, 리듀스 그로스, 압축 성장한 대표적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과 6.25 패권에서 경제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 위상이 될 때는 사실 선진국 입장에서는 100년 걸릴 것을 일본과 한국은 50년, 40년의 압축순, 성장 기간을 단축시키다, 리듀스.
그로스 해서 압축 성장이다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석학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조순그 교수님께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리듀스 그로스를 해서 국제 공식 용어로 된 이런 용어인데요. 네, 그렇군요. 사실 압축 성장을 하다 보면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주도하고 특히 네. 이렇게 그 채권과 주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은행 기관의 그 건전도가 대체자주수방의 건전도가 높을 때는 실물 부분에 기업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네.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은행 부분의 대체자주수방의 건전도가 제고시키면 자연스럽게 실물 부분에 자금이 잘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가 좀 혈색이 도는 경기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부분의 대체대표가 건전성이 떨어지면 기업을 비롯한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노랗게 질리는 실물 경제가 침체된다. 이런 것을 보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이것이 1995년대 고베 대지진 사태 때 이 대차제도표를 이용해서 일본 경제를 예측했던 시각이 그래도 딱 들어맞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일본의 대진 사태가 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체대표의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사실 대진 사태가 갔다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새로운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이 방법이 다시 부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이것은 전 세계 통용되는 새로운 예측 기법이 아니고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 같은 제1금융권의 비중이 높은 이런 국가에서는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 대체제도표를 통한 경기에 예측하는 방법이 좀 들어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 방법이 아니다. 네. 최근에 그 경기 예측법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는 네. 이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그 경기 예측법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요. 미국의 경기사이클 연구소가 만들어낸 사이클 큐브라는 방식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것인지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 경제라는 것은 과거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주가를 만들고 금리를 변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최근에 행태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태 경제학이라는 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행태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그러나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가 배웠던 경제 이론이 사실 사회학이라든가 이렇게 철학이라든가 이런 건 접목되다 보니까 순수한 의미의 경제학은 지금 상태는 없다. 그래서 카오스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표현이 미국 학계에 나올 만큼 제가 2007년에 월가 있을 때도 이 표현이 나올 만큼 순수성, 경제의 그 순수한 학문은 좀 많이 죽어든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행태 경제학과 같은 경제학에 뭐 도덕론을 좀 붙는다든가 철학적인 판단을 붙는다든가 인문학을 좀 붙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그 복합적인 성격을 띠냐면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경제는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와 같다. 사람의 유기체라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이러한 그 경제를 변수할 때 과거 예측 기법처럼 몇 가지 변수의 모델을 돌려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이 사이클 큐브라는 거 아십니까? 네. 큐브라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큐브 형태로 유기체 형태로 경기를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 각도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예측에 상당히 명성을 갖고 있는 에크리 미국의 그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유기체와 같은 경제 현상에 대해서 경기를 예측할 때도 큐브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이러한 방법으로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해서 경제 사이클 큐브를 통한 경기 예측법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교적 잘 들어맞습니다. 오히려 IMF보다는 최근에 보면 에크리가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 내놓는 이 경제 사이클 큐브를 통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더 잘 들어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 쪽에서도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이런 그 주가 증시 사이클 큐브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기체와 좀 경제는 생물이다. 경제는 생물이다. 생물하려면 유기체와 같은 성격으로 경기를 예측해야 된다 해서 아마 증시라든가 경기 예측하시는 이런 우리나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생소한 개념이고 상당 부분 시험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다는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증시에 있어서 주가 예측 기법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정말로 증시에 있어서의 새로운 주가 예측 기법도 아무래도 부상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은 경기에 예측하는 방법을 그렇게 얼굴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주가를 많이 예측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은 딱 해서 증권사에 나오는 예측 보고서를 보면 일단 경제 예측 기법이 앞에 있습니다. 그 주가는 뭐냐? 특별한 예측의 기법을 들이대지 않고
경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하면 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차원에서 경기가 이렇게 간다면 주가도 이렇게 간다. 자연스럽게 전통적 기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시의 주변이 뭐냐면 얼만큼 과거와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유성경 앵커와 나와의 그 정보 시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차가 걸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유성경 앵커와 저가 예를 들어서 뭐 사귄다 이런 소식이 되면 과거에는 이 정보 시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1년 이상 걸리고 영원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인터넷에 딱 올리면 온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국민이 쌤타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정보 시차가 적을 때는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 뛰는 것까지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각도에서는 사실 정보 시차가 적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들의 심리적 측면, 이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라든가 이게 주가를 결정할 때는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네. 이 심리적 측면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월가에서 주가 예측 기법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네. 자기 심리 가설, 자기 암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유성경 앵커가 앞으로 주가가 간다. 이것이 보편적인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됐다면 네. 앞으로 주가가 간다 하면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위기 과정에서 잘못된 예측이면 합니다. 비관론이 확 확산되면요. 뭐냐면 주식을 사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빨리 올라가고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근본도 이게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네. 보면 루비니 교수가 그동안 3년 동안 비관론을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고결하게 재산 증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이런 비관론이 고질적인 비관론 때문에 주식을 사지 못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 그 재산성에 손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그 월가에 가다 보니까 네. 루비니 교수의 집에 그냥 투자자들이 불명불명해서 계란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그래요. 바로 예.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주가 예측 기법으로 시청자분이 생각하신 대로 주가가 갈 수 있다. 이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긍정적 마인드로 기업 입장에서는 창조, 순표적인 하는 창조 파괴 정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기업가 정신,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정말로 주가가 올라가서 대단히 돈을 벌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위기 때 위기를 생각해서 비관적으로 하면 이번 위기 과정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네. 또 투자자분들도 재산 증식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그동안 비관론 하다 보니까 주식을 못 사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돈을 못 버는 이런 환경이 양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 시차가 상당히 젊어진 지금과 같은 그 IT 문화, 온라인상 이런 데 있어서는 지금은 개별 사람 간의 얼굴을 맞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심리성 상태가 주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질수록 경제 활동을 잘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돈 벌더라도 남한테 이렇게 그 저항감이 없을 때면 남을 배려해야 된다 네. 하는 것도 동시에 시점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본인의 이렇게 재산 증식하는 것도 좋습니다는 면면이 다 읽힐 때는 사회를 위해서 남과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하고 또 사람이 활동할 때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틀의 문화 속에 이 재산 증식하면 사실상 그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상태에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환경에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꽃한송이님, 청년재벌님, 소동님, 한남두아님 이렇게 네 분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내일 휴일이라 오늘 들뜨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알차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